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deal because now we're dealing on proper terms. They understand that.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강대강으로 맞붙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까지 언급하며 중국과 거래를 단절하겠다고 했는데 밤사이 또다시 깜짝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합의를 몹시 원한다며 협상 재개를 암시한 겁니다. 그야말로 하루 앞 일을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미중 무역 전쟁,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위기 상황, 이른바 블랙스완에 대한 경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자, 이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 분쟁이 일단 그 밤사이 발언으로 다시 방향을 좀 틀었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자단에게 G7 정상회담 중에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중국은 협상 재개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시 적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요즘 자신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적과 위대한 지도자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적이라고 했던 게 불과 사흘 전인데요. 그런데 이제 협상이 재개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재개되더라도 중국이 어느 정도의 체면 치레는 해야 되고 트럼프는 자신의 공과로 미국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선에서 과연 협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져가고 있고요. 네. 당장 협상 재개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절히 협상 재개를 원한다 중국 측이 이런 표현 자체가 중국의 체면을 좀 그렇죠. 네, 늘 뭐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게 되는 국연온셈이 부분인데. 돼서 또 하나는 중국 내에서는 일부 시각이지만 이런 통화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워낙 자신의 발언 때문에 출렁거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과장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중국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회가 재개되는지 이것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만 해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정말 험악한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네. 우리 기준으로는 토요일이었는데요. 이날 하루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은 글로벌 경제 붕괴 위험이 존재하는 이유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증시 개장 전에 중국이 선공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750억 달러에 대해서는 10%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선공을 하니까 네. 그야말로 트럼프의 분노의 트윗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1시경에 누가 더 큰 적이냐, 금리를 더 파격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웰 미 연준 의장이냐 아니면 시 주석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 증시 자체는 2.37% 다우지수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폭락 장세를 보였는데 패장 후에 트럼프가 더 강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의 부가할 관세를 더 높였는데 10월 1일부터 네. 적용하겠다는 거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10%는 15%, 25%는 30%로 높이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네. 비상경제권법까지 들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네. 기업들이 아예 중국과 거래를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일종의 협박인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시아 증시와 미국 증시 향배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지금 금융계가, 전 세계 금융계가 또다시 출렁거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특히 코스피는 마이너스 1.64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28%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걱정이 많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 발언 때문에 네네. 비교적 그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선에서 끝이 났고요. 또 월요일 주초 미 증시 상황도 양지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 반전은 이루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 트럼프의 이런 중국 측이 간절하게 대화 재개를 원한다 이런 발언 때문이었는데 요즘 그야말로 그 트럼프 발언 하나, 트윗 한 줄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출렁거리는 전형적인 트럼프 장세를 오늘도 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당초에는 사실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중국이 좀 적당한 선에서 절충을 할 거다 이런 그러게요. 전망도 상당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강대강 국면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에 기반해서 대중국 무역 분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분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화를 내면서 트윗을 내서 상당히 강한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반격을 하고 그러면 살짝 누그러졌다가 다시 상대방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다시 공격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9월 1일부터 중국산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13일에 이번 달 13일에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네네. 밝혔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쇼핑할 때 주요 품목 가운데 하나니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물러선 거죠. 이러다 네. 보니까 미국 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니까 물러서니까 일관성이 좀 없는 거죠. 네, 또 중간에 이제 애플 CEO와도 면담을 하면서 뭐 이제 애플을 도와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선과 관련해서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시 주석에 대한 그 분노에 차 있는 건데요. 그때까지 경제가 견고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갑작스러운 둔화도 불가피하니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양쪽에 대해서 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트윗질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홍콩 사태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중국 쪽 입장도 점점 더 강경하게 좀 바뀌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중국이 간절히 협상 재개를 원했다라고 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부정하거나 혹은 와전됐다는 얘기들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까지 강공으로 나오면 트럼프가 재선 때까지 협상 타결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안들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새로 된 대통령하고 협상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새로 바꿔야 하지 네,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재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협상 타결을 거부하는 상황도 지금 고려 대상이 된 것 같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워낙 사업가로서 성공한 전략이었거든요. 이 극한 전략이라는 트럼프의 전략이 네. 맥시멈 프레셔를 가하는 건데 얼마 전에 왜 저 덴마크 리영 네, 네. 그린란드 사들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네. 사업가 같은 발상 아니었어요. 그렇죠. 부동산 국가의 개발업자 그 같은. 영토를 내놓으라는 그러니까 그런. 그걸 안 해주니까 또 덴마크 방문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사업가로서 잘 통했던 전략인데 이게 나라 대 나라 간의 협상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정체성, 네. 위신, 외교라는 지도자의- 부분을 그렇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경제적인 이득, 이해득실만 따져서 지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바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 틀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 홍콩 사태 관련해서도 중국 측이 좀 미국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나름의 그 의혹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미중 무역 전쟁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단계는 평화 시위에서 경찰이 이제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이제 공중에 대한 총을 발사한 정도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 정부 지도부가 무력 진압으로 제2의 천안문 사태 같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훨씬 더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자, 이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여기서 이 주요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면 뭔가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 세계 경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24일에서 26일까지 프랑스 관광도시 비아리츠에서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보통은 이럴 때 국제공조 방안이 나오는데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커졌어요. 네네. 이란 핵 문제라든가 또 G8이라 그래서 러시아를 포함시키면 G8 회의가 되는데 네. 러시아 포함 여부를 두고 미국과 유럽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44년 만에 이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는 갈등만 재확인한 정상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시 지금 G7 멤버가 아닌데 네.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빠진 상황에서 미일 정상이 지금 만나서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이 사주지 않겠다고 한 옥수수를 대신 사주겠다. 이런 지금 합의를 했는데 동북아 정세 아주 미묘한 시점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 혹은 비위 맞추기가 상당히 이제 극에 달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두 가지 명분을 댔어요. 하나는 자동차 관세 유예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네. 또 하나는 병충해 때문에 콩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둘 다 사실은 궁색한 변명이죠.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본산 자동차 무관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향후에 매기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콩 부족도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보면 그냥 아베의 퍼주기 외교의 일환으로 일본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지금 이 퍼주기 외교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죠. 중국 수출이 어려워진 미국 농산물 일본이 대신 떠안아, 이게 지지통신 헤드라인인데요. 특히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의식하면서 이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 혹은 비위 맞추기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인상은 피할 길이 없죠. 네. 자, 또 저희가 뭐 지난 금요일에도 방송했던 내용입니다만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그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매년 모여서 그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뭔가 뭐 공조 방안이라든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역시 나오지 나온 게 않았고 없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런 데서 꼭 공조 방안이 나왔고 네네. 그게 글로벌 금융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력감만 토로하고 심지어는 이제 행정부나 무역 정책에 대한 일종의 그 비아냥 같은 게 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제롬 파월 발언은 이런 겁니다. 통화금융 정책은 강력한 도구지만 국제무역에 대한 합의된 지침서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이 얘기를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 중앙은행장 발언이라는 게 엉터리 무역 정책으로 경제에 나빠지면 연준이 가진 수단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금리 인하만으로 그 부분을 피해를 다 메꿀 수 없다라는 원천적으로 거죠.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팔 부러진 사람한테 연준이 진통제를 놔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안 맞는 것보단 낫겠지만 팔 부러진 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공격한 거잖아요. 네, 이것 그렇죠. 때문에 트럼프가 화가 나서 그야말로 적이란 에너미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꼭 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행장인 마크 카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영국도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죠. 통화금융 정책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정치인들이 저지른 브렉시트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만 안게 됐다. 이런 불만을 털어놔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자국 이익의 무한 추구라는 게 어찌 보면 국제 경제 일반적인 행동 양식처럼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해 주신 브렉시트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 말고도 세계 곳곳에 악재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중국 시진핑 문제도 거론해야 되는 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무역 분쟁을 악화시키면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의 어떤 근원을 살펴보면 시진핑의 어떤 그 지배력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통제력 강화에만 지나치게 이제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고 또 아베가 트럼프 흉내내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서 글로벌 IT 분야에 이 공급 사슬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지금 붕괴되면서 불안정해지고 네. 있는 거. 글로벌 무역 악재들이 그야말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블랙스완, 이제 검은 백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일단 발생하고 나면 정말 충격이 큰 예, 거죠. 돌릴 수 없는 충격을 주는 그런 사태를 의미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언급을 하신 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초만 해도 상당히 그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은 어느 정도 절충하는 선에서 9월쯤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고 네. 브렉시트도 이 메이 총리가 추진했던 소프트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과 절충하는 선에서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둘 다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들이 쌓여서 국제통화기금도 이 성장률 전망치를 글로벌 경제 3.9에서 3.2%로 하향 조정했고 저는 이 정도만 나와도 오히려 다행이고 오히려 네.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신흥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는 금융 불안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연초보다 그 가능성 확률이 10%에서 한 20%대로 더 높아졌다. 최근 금융시장은 이걸 네네.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방희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